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근육 생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생리학에 대해서, 서론에 대해서 같이 배워봤죠? 공부해봤죠? 생리학 서론은, 생리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연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그랬죠. 근데 사람 생리학은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이겠죠. 그래서 인체 내에 이제 여러 가지 기전과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했죠. 그리고 항상성에 대해서 공부해 봤었죠. 항상성은 외부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인체 내에는 항상 일정하게 모든 걸 유지하려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 유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항상성입니다. 그리고 세포 생리, 2장 세포 생리를 배웠을 때 이제 세포의 구조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세포라고 그랬죠. 세포의 가장 기본이 세포의 구조죠. 세포 구조 중에 세포는 어떤 구조로 돼 있었죠? 세포막이 있었고, 그리고 세포질, 그리고 핵이 있었죠. 거기에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구조에 대해서도 그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포의 물질 이동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그리고 세포의 성장과 분열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물질 이동을 공부해 봤을 때 수동적 운반과 능동적 운반이 있었었죠. 수동적 운반에는 삼투랑 확산, 삼투, 여과가 있었죠. 그리고 능동적 운반에는 APT가 필요하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운반체에 의한 물질 이동의 특성을 봤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용적 운반에 대해서 보려고 할 때 조금 PPT가 좀 잘못돼서 먼저 넘어가서 이번에 짧게 용적 운반에 대해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적 운반에는 음세포 작용과 토세포 작용이 있습니다. 음세포 작용은요, 세포막 부위가 함몰되면서 세포 밖의 물질을 세포막 안으로 둘러싸서 세포 내로 운반하는 기전을 음세포 작용이라고 하고요. 구형 물질이 운반될 때 식세포 작용이라고 하고, 용액이 운반될 때 음세포 작용이라고 하죠. 자, 그림 2-21번의 음세포 작용이 보입니다. 바깥에서 입자가 안쪽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토세포 작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세포 내에 큰 액포가 먼저 생기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세포질이 이제 생성된 다음에 분비성 단백질이 저장되었다 방출되죠.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와 호르몬의 분비랑 소화 효소의 분비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림 2-22번에 토세포 작용이 이렇게 보이죠. 토세포 작용이 액포가 먼저 안쪽에 생기죠. 세포 안쪽에 생겨서 바깥으로 내용물이 바깥으로 세포 밖으로 유출되는 거죠. 토세포 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근육 생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요. 근육에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죠. 뼈대근과 심근과 민무늬 근육이 있습니다. 근육이 이제 근육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은 알아볼 건데요. 근육은 수축성이 있죠. 수축성이 있는 모든 조직이 모든 조직으로 신경의 자극에 반응해서요. 짧아지고 굵어지면서 수축하고 자극이 사라지면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는 이완이 된다고 합니다. 그 근육은 그렇다고 하죠. 수축과 이완으로 이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근육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근육은 관절을 고정한다고 그러죠. 자세를 유지하고요. 그리고 수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운동하고요. 체내에 열을 발생시키고요. 이때 발생되는 열이 체온 조절에도 매우 유용하게 이용된다고 합니다. 근육세포가 가늘고 길기 때문에 근육 섬유, 머슬 파이버라고도 부릅니다. 근육 섬유가 이제 출생했을 때 성장할 때까지 그 수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근육 조직이 이제 뼈대근, 민무늬근,
심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기능과 형태에 따라서 분류가 될 건데요. 이제 이렇게 보면 민문이근과 심장근육은 불수의적이라고 했고 골격근육은 수의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뼈대근, 골격근이죠. 무늬는 이제 가로무늬고요. 내장근은 민무늬고요. 심장근은 또 뼈대근하고 가로무늬 똑같습니다. 근데 조절하는 거는 뼈대근은 운동 중추로 이제 움직이고요. 내장근과 심장근은 자율신경계가 조절하죠. 그래서 불수의적이라고 합니다. 뼈대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뼈대근은 인체 조직 중에 가장 수축성이 강하다고 하죠. 운동신경의 지배를 받고요. 근육 원섬유가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이렇게 교대로 배열되어서 가로무늬를 띈다고 합니다. 아까 심장근도 가로무늬를 띈다고 그랬죠. 주로 이제 골격에 부착되어 있고요. 수축성이 강하다는 특징을 또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제 뼈대근 골격근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뼈대근은 일단은 근육섬유가 이제 여러 개 집합돼서 형성된 것이라고 그랬죠. 근막으로 쌓여 있고요. 힘줄로 이행해서 뼈대에 부착된다고 했습니다. 체중의 약 35에서 40%를 차지한다고 하죠. 근육의 이제 기본 단위가 섬유. 아까 머슬 파이버라고 했죠. 그래 결합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개로 돼 있지 않고 여러 개가 같이 결합돼서 움직인다고 하죠. 수축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영양원으로 얻어진 화학 에너지가 기계적 에너지 또 운동 에너지로 전환돼 가지고요. 신체 운동에 관여해서 열을 생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뼈대근의 구조죠. 뼈대근의 구조는 이렇게 보면 가장 작은 단위가 근육 원섬유죠. 근육 원섬유. 보시면 이렇게 이게 근육섬유입니다. 이게 근육섬유인데 근육 원섬유는 그 안에 이제 있는 아주 작은 섬유를 말하죠. 핵이 이렇게 있습니다. 핵보다 원섬유가 훨씬 작죠. 그럼 이 원섬유 바깥에 이제 있는 게 근육섬유죠. 그리고 근육섬유가 여러 개 모인 게 근육다발이죠. 근육다발. 그리고 근육다발에 이제 막이죠. 근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근막이 힘줄과 연결돼서 뼈로 건하고 연결돼서 뼈로 이제 연결된다고 하죠. 그러면 근육 원섬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근육 원섬유의 단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근육 원섬유 근육 원섬유가 근육 형질 속에서 직경이 1에서 2 마이크로미터로 아주 가는 섬유라고 하죠. 근육 수축의 최소 단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가는 근세사가 연결돼 있죠. 세로로 평행하게 배열이 또 돼 있습니다. 자, 근육 원섬유예요. 이제 굵은 필라멘트랑 가는 필라멘트가 있죠. 굵은 필라멘트는 미오신이라는 프로테인이 있죠. 한 가지 굵은 필라멘트에는 미오신이라는 프로테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필라멘트에는 트로포닌과 트로포미오신 그리고 액틴이 있죠. 그래서 이 두 프로포닌과 프로포미오신이 액틴과 미오신의 결합을 억제해서 결합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근육 이제 잔섬유가 굵은 필라멘트와 가는 띡 필라멘트와 씬 필라멘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섬유, 근육 원섬유에서 근육섬유가 되고, 그리고 근육 다발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근육이 형성이 되는 거죠. 보시면 근육 원섬유의 이렇게 단면도를 보시면요. 지금 I밴드가 있고요. A밴드가 있죠. 그리고 H밴드가 있습니다. 어둡게 보이는 띠가 A밴드입니다. A밴드. 여기는 이제 미오신이라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A밴드에는. 그래서 굵은 근육 잔섬유가 있고요. 밝게 보이는 띠가 또 I밴드죠. I밴드. 어두운 띠가 A밴드고요. I밴드는 밝은 띠죠. 밝은 띠. I밴드에는요. 밝게 보이는 I밴드에는 트로포닌하고 트로포미오신과 그리고 액틴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된 이제 가는 근육 잔섬유가요. 서로 손가락 마주 끼듯이 존재하고 있죠. 광학 현미경으로 이제 관찰해 본 거죠. 일정한 간격을 두고요. 명대랑 이제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죠. 전체적으로 이제 가로무늬가 돼 있고요. A밴드가 이제 높은 굴절리를 나타내고요.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A밴드죠. 또 I밴드는 밝게 보이는 부분이죠. 액틴만 존재하고요. 밝은 띠입니다. H밴드가 있죠. H존이 있는데 A대에서 가운데 부분에 약간 밝게 보이는 부분이 보이는 게 H존입니다. 그리고 M선이 있죠. H역 가운데에 가는 선이 M선이죠. 이 Z선을 보면 I대 가운데에 검은 선이 또 Z선이죠. 한번 다시 보도록 할까요? 뼈대근의 이제 미세 구조죠. 그러면 지금 보셨던 액틴 필라멘트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H존 아까 가운데 좀 밝게 보이는 분이라고 했죠. 또 A밴드는 어두운 부분, I밴드가 이제 밝은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뼈대근의 이제 섬유의 종류는요. 적색 근육과 백색 근육이 있습니다. 적색 근육과 백색 근육인데 적색 근육은 느린 섬유죠. 느린 섬유. 뼈대근에 가까운 심층부에 존재하고요. 오랫동안 수축을 계속할 수 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근입니다. 활동이 이제 느리지만 강축을 일으킨다고 하죠. 직경이 이제 작은 근육섬유고요. 가는 운동신경이 지배한다고 합니다. 근형질이 풍부하고 미토콘드리아와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죠. 산화적 효소 활성이 많다고 합니다. 자, 백색 근육 한번 보겠습니다. 백색 근육은 직경이 큰 근육섬유가 많다고 그랬죠. 굵은 운동신경이 지배한다고 했고요. 미토콘드리아와 지방이 적은 편이라고 그랬어요. 체표면 가까이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급속한 동작을 해서 피로해지기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계 효소 활성이 많다고 하죠. 적색 근육 섬유가 이제 느리게 수축하기 때문에 느린 근육 섬유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백색 근육 섬유가 빠르게 수축하기 때문에 빠른 근육 섬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근육 섬유가 있죠. 중간의 것은 중간 근육 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육 섬유가 이제 생화학적인 방법에서도 분류가 가능한데요. 이제 뼈대근이 다른 근육들과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뼈대근이 다른 근육들과 차이점입니다.
근육섬유의 이제 직경이 짧다고 하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의 함유량이 많은데 근형질막 부분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육 원섬유의 직경과 개수가 적다고 하죠. 근육 원섬유의 마디의 형태는 불규칙한 것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형질막 세망의 형태가 불규칙성이죠. 불규칙성. 미토콘드리아의 유래에 효소 활성 매우 높죠. 글리코겐과 립의 함유량이 적습니다. 포유류 근육섬유에서는 지방의 함유량이 비교적 많다고 하죠. 근육섬유를 이제 뭐 대사면에서 살펴봤죠. 일반적으로 적색 근육섬유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유산소적 대사활동을 하니까요. 산화적 효소 활성이 높죠. 그리고 반대로 백색 근육섬유는 이제 해당계 효소 활성이 높다고 하죠. 근육섬유를 이제 지배하는 지배신경을 보면요. 적색 근육섬유는 가느다란 운동신경에 의해서 지배되고요. 백색 근육섬유는 이제 굵은 운동신경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 단위와 신경 지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단위와 신경 지배입니다. 운동 단위가 뭐냐면 하나의 이제 운동 유령과 이제 그것이 지배하는 근육 섬유근을 한데 묶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운동성 신경 섬유가요. 다수의 근육 섬유를 지배하는데요. 이것을 운동 단위라고 합니다. 활동 단위라고도 하죠. 이제 운동 단위의 크기가 아주 다양하다고 합니다. 운동성 단위는 근육 섬유가 이제 아까 봤던 근육 섬유가 적을수록 이제 정교한 운동을 일으킬 수 있죠. 눈에 이제 바깥 근육 있죠? 외양근 운동 단위는 단위당 이제 10개로 정교한 운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 쪽에 있는 큰 근육 운동 단위가 100여 개로 매우 거친 운동을 이제 유발하죠. 이제 상처나 질병에 의해서 운동신경의 일부가 소실되면요. 운동성 단위가 마비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손상되지 않았던 가지가 자라서 마비된 근육섬유랑 연결돼서 원래 가지고 있던 근육섬유의 수보다 많은 새로운 운동성 단위가 형성되면요. 근육 섬유를 지배하는 정도는 줄어들지만요. 일부 근육의 기능이 회복되게 된답니다. 그래서 운동성 뉴런 하나가 근육 섬유를 지배하는 것을 신경지배비라고 합니다. 신경지배비. 자, 모든 근육 섬유에는 모든 근육에는 운동신경이 분포하죠. 뇌와 척수에 흥분을 전달받아서 이제 운동신경이 반응하게 되고요. 이렇게 근육에 운동신경이 분포하는 것을 신경지배라고 합니다. 신경지배. 신경지배비는 근육의 이제 활동이 정교한 것은 적고 운동량이 크고 빠른 것일수록 이제 많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눈 근육이 한 10개 정도 된다고 했죠. 한 개에서부터 한 10개지만 다리 근육 같은 경우는 150개에서 17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 근육 같은 게 150개 정도의 이제 근육 섬유를 지배하고 다리 근육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개 운동신경이요. 150개 정도의 근육 섬유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제 단위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개의 운동신경이 이제 눈 근육 같은 건 10개를 관할하고 다리 근육은 뭐 150개 정도 관할하니까 어떤 게 더 정교하겠어요? 한 개가 10개를 관리하는 게 더 정교하겠죠. 150개. 말하자면 유치원에서 한 선생님이 150명의 아이를 보는 것과 한 선생님이 10명의 아이를 보는 거를 생각하면 좀 생각하기가 수월하죠. 지각신경이요, 또 운동신경과 같이 이제 근육 속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근육 방추 또는 힘줄 방추,
그런 거 힘줄 방추로서 이제 자극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육 방추는 결합 조직 주머니로 쌓여가지고요. 근육 섬유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섬세한 근육 섬유, 신경 섬유랑 혈관이 있는 신경 종말기로서 심부 지각에 관여한다고 합니다. 또 힘줄 방추가요. 힘줄에 있고요. 힘줄에 이제 수축을 감지한다고 하죠. 그래서 자율신경이 근육의 이제 긴장과 영향에 관계를 하죠. 그 중에서 교감신경은 주로 동맥을 따라서 분포하고 있죠. 부교감신경은 운동신경하고 지각신경과 같이 이제 분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림 3-4를 보면 이렇게 뼈대근에 이제 A랑 A와 B가 이렇게 이런 B라는 운동신경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죠. A가 흥분하면 그 지배하에 있는 근육 섬유만 이렇게 흥분하게 되어서 수축하게 되죠. 그리고 B가 흥분할 경우에는 그 지배하의 근육 섬유만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됩니다. 신경과 근육 흥분 전달과 억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극에 의해서 이제 신경 섬유가 흥분하면요, 전기적 변동이 일어나죠. 신경 섬유를 따라서 이제 전도하게 되죠. 전기적 변동이. 운동신경 섬유가 근육 섬유에 가까이 접하게 되면요, 먼저 마리집이라고 해서 수초가 없어지고요. 근육섬유의 이제 표면에 인접된 신경섬유의 끝이 이제 부풀어 올라가지고요. 신경종말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근육섬유에 이제 근육막이 함몰되어서요. 종말판이 된다고 하죠. 신경종말하고요. 종말판 사이에 이제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종말판과 신경종말 사이에 세포질에 직접적인 이제 연결이 없다는 거죠. 이 부위를 이제 신경근이음부라고 합니다. 운동신경 말단에서 다수의 액포가 있고요. 이곳에 이제 미토콘드리아랑 화학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함유되어 있죠. 그래서 흥분이 신경 종말까지 전도되면요. 액포 속에서 이제 저장돼 있던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죠. 보시면 그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어서요. 신경 종말과 종말판 사이에 좁은 간격으로 이제 유출되게 돼 있죠.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확산된다고 했죠. 아세틸콜린이.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나온 이제 유출된 아세틸콜린이요. 근육에 이제 수용기에 도달합니다. 리셉터였죠. 수용기에 도달해서 수용기에 아세틸콜린 복합체를 만들죠. 아세틸 아세틸콜린 복합체가요. 좁은 간격과 이제 근육 섬유 내에 있는 여러 종류의 이제 이온으로 하여금 종말 판막에 대한 투과성을 높이니까요. 막에 대한 탈분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흥분을 새로 발생시키고요. 이 흥분이 근육섬유에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좁은 간격 내에 아세틸콜린 복합체를 만드는 수용기 외에 있죠. 다른 또 하나의 수용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어서요. 좁은 간격으로 나오면 우선 아세틸콜린 복합체를 만들고요. 시간적으로는 이제 좀 늦기는 하지만 아세틸콜린 복합체를 이제 파괴시키는 아세틸콜린 에스트라제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 복합체에 대한 가수분해를 촉진시키죠. 가수분해. 그래서 이제 그 기능이 이제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비된 아세틸콜린의 작용이 이제 완료되는 거죠. 예, 흥분했던 세포가 다시 분극 상태를 이뤄서 흥분성을 이제 회복되려면 이제 약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죠.
3에서 5m/s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수용기가 접합부에서 특수한 약물의 작용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열대지방 식물에서 이제 얻어지는 큐라레라고 이제 식물독입니다. 식물독. 체내에 들어오면요. 신경 근이음부의 좁은 간격으로 이동해서요. 아세틸콜린 복합체를 이제 형성하는 수용기와 수용기랑 결합하기 때문에 신경 종말에서 유출돼서 이제 바깥으로 나온 아세틸콜린이 복합체를 만들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의 작용이 억제되기 때문에 뼈대근에 이제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열대지방 식물에서 이제 얻어진 거죠. 큐레라가. 그래서 이제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근육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큐라레를 투여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비슷하기 때문에요. 아세틸콜린에 대하여서 종말판의 감수성 저하가 원인일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식중독 원인인 이제 보툴리누스독과 이제 보고독 있죠. 보고독 등이 아세틸콜린의 방출을 억제한다고 하네요. 이온 농도가 이제 변해도 아세틸콜린 방출은 장애를 받는다고 합니다. 세포 외액 중에서요, 나트륨이나 칼슘이 감소되면요, 아세틸콜린의 방출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공 축소제는요, 아세틸콜린 에스트라제의 작용을 이제 억제해서 아세틸콜린 작용을 오랫동안 유지하도록 한다고 하죠. 동공 축소제가요. 자, 이제 근육 활동 시의 화학적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ATP에 대해서 그때 배웠죠. ATP의 분해와 생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근육에 이제 근수축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이 ATP 분해에 의해서 단백질이나 이제 지방의 분해에 의해 생성되는 에너지, 글리코겐의 당질 분해에 의해서 젖산이 생성될 때 발생하는 에너지,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오드 초산을 처리한 이제 TCA 회로를 억제하는 요드 초산을 처리한 시험에서 이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수축에 이제 수축하려면 에너지원이 이제 ATP의 분해에 의해서 분해에 의해서 단백질이나 지방 분해에 의해서 생성된 에너지도 아니고요. 글리코겐 같은 당질 분해에 의해서 젖산이 생성될 때 발생하는 에너지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ATP 분해 효소인 ATP 아세에 의해서 가수분해된답니다. 그래서 이때 유리된 에너지가 근육에서 이용되고요. 이 과정이 액틴에 의해서 활성화된다고 하죠. 액틴과 미오신은 수축의 기계적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단백질 구조죠. ATP가 이제 수축성 단백질에 의해서 직접 이용될 수 있는데요. 직접 이용될 수 있는 근육 내 물질입니다. 그래서 근육 조직에서 ATP 이외에 2개의 인산을 함유한 ADP와요. 1개 인산을 함유한 AMP가 있어서요. 각각 근수축 시 에너지 생산에 관여한다고 하죠. 그래서 ATP에서 3개의 인산은 고에너지 결합을 하고 있어서요. 고에너지 결합 상태를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ATP 분해에서 이제 고에너지 결합 상태의 인산 중에서 하나 분자가 결합 상태에서 유리되면서요, 떨어져 나가면서 한 11,000 칼로리 퍼 몰의 에너지가 방출되어서요,
근육의 근수축의 원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ATP 분해가 미오신의 ATP아제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미오신 및 이제 액틴의 결합, 미오신하고 액틴의 결합, 이제 분리되는 해리에 의해서 연결 사슬이 한 번 움직일 때마다 한 분자씩 분해된다고 합니다. 자, 근수축의 이제 화학적 변화가 ATP 분해와 생성에서 이제 이루어지지만 원동력이 되는 거는요. 에너지원은 단백질과 지질, 당질의 분해입니다. 그래서 근육의 에너지원으로는 지질과 당질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죠. 지금 이 근수축의 에너지 과정을 보는 건데요. 해당 과정에 있어 이제 글리코겐이나 포도당으로부터 이제 피루빈산까지 대사되는 과정이죠. 무산소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산소적 해당 과정에는 이제 TCA 회로에 들어간 피루빈산이 물과 탄산가스로 이제 분해되기까지 포도당 1분자로부터 38개 ATP를 생산한다고 하죠. 유산소 상태에서는 무산소인 경우에 비해서 아주 높은 19배나 되는 효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죠. ATP가 이제 산소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더 많은 효율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ATP가 수축 시에 에너지로 사용되는데 산소가 공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젖산으로 축적이 된다고 하죠. 이것을 다시 글리코겐으로 합성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지질과 글리세린 지방산으로 분해된 뒤에 아세틸 CO에서 A를 거쳐서 TCA 회로로 들어가서 ATP가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조금 설명은 이렇게 해드렸지만 조금 어렵죠. 근데 이제 ATP라는 게 산소가 있을 때는 더 효율이 높아지고 산소가 없을 때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근육 활동했을 때 화학적 변화까지 이제 알아봤고요. ATP 분해와 생성과 에너지원 대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근육의 수축 과정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장근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민문이근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긴 시간 지루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강의하면서 제가 이제 설명은 하지만 좀 어렵게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려운 거 있으면 뭐 언제든지 한번 문의하시고요. 제 전화번호는요. 010-6407-3577입니다. 전 남현이니까 아시죠? 전화 언제든지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틱톡방으로 이제 틱톡방인가요? 히톡이죠, 히톡. 그 방에 이제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올릴 겁니다. 어쨌든 고생 많았고요. 그 다음 시간까지 이제 또 같이 우리가 또 2시간이 남았으니까 2시간 열심히 또 들어보도록 하죠. 화이팅 합시다. 모두 다 화이팅 하시고요. 또 금방 근육 생리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